경기로 오셔서 간단히. 네, 가깝습니다. 예. 네. 또 기억해요. 신대리센터 찾아서. 네, 지난번에 그렇게 하세요. 자, 후에 지원도 이곳에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은 약 누적으로 300억 정도가 확정을 했고요. 계약 건수는 여기 와서 보니까 뭐 첨단 산업들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비교적 다들 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부산이 그 국제 금융 센터로다가 2009년인가 지정이 돼가지고서 2014년 건물이 완성이 돼가지고 또 됐었는데 뭐 최근에 뭐 다 아시다시피 이 금융산업이 앞으로 이 4차 산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갖다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최근에 이제 국제금융 동향을 봤을 때도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중에 다른 경제보다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만큼은 굉장히 활발한 상황을 보이고 앞으로도 뭐 이번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돌아가지고 지금 1조 9천억 달러인가 돈을 풀고 이제 이러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금융시장은 계속해서 사랑을 갖다 몇 년 더 이어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 국제금융센터도 그와 함께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전을 갖다 맺으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 앞으로 이 부산의 금융센터로서의 안전기반을 구축하는 데 선결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최근에 흔히들 우리가 얘기를 해서 지금 홍콩 사태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홍콩의 그 금융시장이 우리 한국으로 오게 되면은 이 부산에 어느 정도의 소위 기능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금융산업의 발전과 관련해서 핀테크라든가 무슨 뭐 블록체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집중적인 시선을 갖다가 보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이 굉장히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 정부가 각종 규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산업이 제대로 발전을 할 것 같으면 그 규제의 범주가 좀 점점 줄어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 4차 산업을 어떻게 잘 형성해 나가야 하는 그런 일환으로서 이 금융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소위 경제, 사회, 이 모든 구조가 종전과는 달리 아주 근본적으로 변화를 갖다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만이 앞으로 우리가 국제 경쟁력에서도 좀 힘을 얻을 수 있고 생존력을 갖다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여기 지금 부산에 국제금융센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작이 된 지 아직 10년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유치한 그런 기간에 있다고 그러지만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협력을 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 이 부산도 이 아시아에서 하나 중심이 되는 금융센터로 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게 다 이 정부의 능력이 어떠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거 뭐 어느 나라나 볼 거 없이 좀 잘 나가는 나라는 정부의 능력이 정부가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한 시야를 가지고 있는 이 정부는 그런 분야에서 앞서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좀 처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 실상을 보고 어쩌면은 우리는 지금도 너무나 과거에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어떡하면 과거가 어쩌니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그런 거를 좀 참 불식을 해버리고 지금 이 각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 미래에 대한 소위 정치 사회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재편해 나가자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서 하여튼 우리 국민의힘은 종전과는 달리 우리가 새로운 시각에서 이 당의 모든 소위 이 기본 방향을 갖다가 지금 설정을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앞으로 한국 발전을 하는데 이 정당 간의 경쟁에서도 누가 더 앞으로 첨단을 갈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치가 많이 발전을 해야 돼요. 일반 여러분들 이 사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정치는 적당히 가도 우리가 잘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질이 정치가 잘 안 되면은 경제도 잘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표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우리 일본 같은 나라예요. 과거 일본이 저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일본 사람들 만나보면은 정치는 없어도 우리가 경쟁인이 잘하면 나라가 잘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90년대 들어와서 일본이 지금 뭐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이런 때 이게 처하게 되니까 일본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올바른 지도자가 없어서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지도자를 갖다가 제대로 선택을 해가서 그 사람을 하여금 나라가 제대로 좀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할 거냐는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부산시장 보궐선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보궐선거가 부산시장 보궐선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내년 되면은 대한민국 정권을 또 바꿔야 되니까 그때 정말 나라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지난 4년 동안의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생각해 보면 과연 그 사람들이 또 나라를 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부산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리 박형진 후보처럼 여러 측면에서 많은 생각도 하고 있고 미래를 갖다가 잘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이런 분을 좀 많이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오늘 이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뭐가 받아보시죠. 네. 이 문현금융 부는 사실 허남식 시장과 김정훈 전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건데 원래 그 기획되고 의도된 만큼 발전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역시 금융 규제의 문제입니다. 홍콩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홍콩처럼 여기를 금융도시로 만들려면 지금과 같은 규제 구조화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규제 특구, 금융 규제 특구를 만드는데 부산시뿐만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도 큰 좀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디지털 자산 시대로 넘어가면 그와 관련된 핀테크나 또 블록체인이나 그런 그과 연관된 금융을 활성화하는 이 전략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기회도 만들어지고 또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구현되려면 모든 게 지금 규제 장벽과 중앙 중심의 사고, 그 서울 중심의 사고에 막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그 한계 때문에 부산이 금융 도시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충분히 못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문현금융지구의 앞으로 3단계 개발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말 이 3단계 개발이 완료될 때쯤이면 부산이 명실상부한 국제금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 만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시장이 된다면 이 명실상부한 금융특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정치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죽겠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그 유치를 또 부산시 차원에서 우리 서병수 시장님 계실 때부터 이걸 추진해왔던 사안입니다. 그동안 이제 장소가 여러 이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북한 여기 보이는 북한 쪽에 이제 장소가 제일 적합하다라고 이제 보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세계박람회가 이루어지면은 약 그 5천만 명 정도가 올 수 있는 게 되고, 이 박람회는 여수 엑스포 같은 박람회가 아니라 정말 정식 5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박람회이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 효과가 매우 큽니다. 여수 박람회도 사실 그때 12조 정도 국가 예산이 투입이 돼서 여수를 바꾸는데 어마어마하게 기여를 했거든요. 부산도 지금 이 세계 박람회를 통해서 만약에 이 유치가 확정이 되면 이것을 매개로 해서 이 엄청난 시너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덕도 신공항도 그런 면에서 그 제기능을 발휘할 것이고, 또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북한 개발, 지금 이게 부산의 이제 그 미래를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저희 멀리서 보입니다만은 저쪽에 북한 1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옆에 2단계, 그 다음에 지금 엑스포를 열려면은 도면 보고 얘기해. 여기가 지금 북한 1단계 이제 개발 지역이고요. 이제 여기 2단계 개발 지역까지 연결이 돼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55 보급창과 8부두가 지금 속해 있는데 거기서를 조속하게 이전을 해야 이 엑스포를 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저 미군 55 보급창은 미군 측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고, 이것은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도 도움을 줘야 해결을 할 수 있는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반루프 공약을 했습니다만은 바로 이 북한 지역의 엑스포를 겨냥을 해서 가덕도로부터 이 북한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올 수 있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MTX라고 해서 그 부산, 울산, 경남을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계획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일부 구간만 이제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이미 기존에 그 필요로 한 환승객들, 또 이 승객들만 하더라도 거의 꽉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엑스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가덕도 공항에서 이 시내까지 들어오는 특별한 운송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반루프와 같은 신기술 운송수단을 도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북한 자체가 앞으로 부산이 세계적인 그 관광 마이스 도시로 또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이쪽이 관광 메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페라 하우스가 이미 설계가 끝나서 되고 있고, 이 오페라 하우스도 정말 이게 지역적인 오페라 하우스가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가 알아주는 많은 음악과 관련된, 오페라와 관련된 이벤트가 일어나는 그런 장소로 발전을 시켜야 되고, 그에 따른 새로운 기획들이 필요로 합니다. 지금 이제 그 랜드마크 지역이라 그래서 마지막 그 기반시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옆에 지역은 지금 분양이 상당히 끝나 있는 상태고요. 아직은 이제 오페라 하우스 지금 본격적인 이제 입지 조성, 입지를 닦는 그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실물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정확히 저 사이에 이제 55 보급창 그 지역이 있습니다.